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1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80에서 90% 지원. 성남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급 품목은 모두 143종이다. 장애 유형별로 시각장애용은 광학문자 판독기,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등 72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은 터치 모니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23종, 청각 언어 장애인용은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음성 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영상 전화기 등 48종이다. 보급 대상은 성남시 등록장애인이나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일반 장애인은 기기 가격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기기 가격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희망자는 오는 6월 21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www.4u.5.kr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기기 한 개를 선택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계획서 등의 각종 서류, 성남시 홈페이지 새 소식을 성남시청 8층 정보통신과의 우편으로 보내거나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시는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심층 상담 등을 거쳐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7월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한 성남시 장애인은 151명이며 이 가운데 57명이 해당 비용을 지원받았다. 성남장복, 장애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행사 진행.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한창경, 이하 성남장복, 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50여 명 장애 가족을 위한 2024년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달콤, 행복, 신나는 어린이날을 즐겨요 어린이 주간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할 비눗방울, 과자 세트로 구성하여 장애아동 80원지여 명에게 나누었다. 어린이날 전날인 3일, 금, 복지관 1층에서 감사 카드 만들기 즉석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먹거리, 팝콘, 과자 꾸러미 등, 부스 나눔, 주, 다나움 후원, 면역 젤리, 풍선 등, 부스 등 장애아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는 7일부터 8일까지 사랑, 감사, 감동의 어버이날을 전해요 을 진행하여 어르신과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전달하였다. 7일에는 5월의 생신인 독거 고령 장애인을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과일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생신 축하를 하였다. 8일 어버이날에는 어르신과 장애아동 부모 70여 명에게 포토존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해드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생화 카네이션 화분으로 전달하였다. 성남장복 한창경 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 가족이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 가족이 성남시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성남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 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 총 324명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 총 8명을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 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천만원, 도비, 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 12,4,150만원 플러스 쌓인 도비 2천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 2023.7 물결표 쌓인 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별무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소. 수원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10일 복지관 1층에서 별무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별무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통구 대학 1호 41 1층은 110일 규모로 정원은 10명이다. 월 물결표 쌓인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행복나눔재단이 2027년까지 수탁 운영한다. 개소식은 우쿠누리 앙상블 공연단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합창단의 공연, 이재준 수원시장의 기념사,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더 넓은 삶의 공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발달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원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치매가족교실 운영.
수원 팔달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까지 찾아가는 치매가족 교실을 운영한다. 13일 시작된 찾아가는 치매가족 교실은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팔달로인복지관에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증상,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 치매 환자의 심정, 의사소통 방법 등, 치매 환자 가족 보호자 본인의 마음 헤아림 교육 등이다. 치매는 환자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족 구성원도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 가족 교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역량이 향상되면 환자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내 기관과 연계해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 물결표 사인 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